저는 이번에 파수꾼을 처음 보려고 왔는데 못 보고 질문 드리는데 다음에 파수꾼을 볼 기회가 있을 거지만 아마 감독님과 배우님을 만날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것 같기도 해서 질문이 드리는데요. 혹시 영화를 볼 때 사실 아무런 정보 없이 편견 없이 보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좀 관건이라고 해야 되나?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게 있거나 아니면 좀 이런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한테 추천해야 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관점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학창 시절의 이야기잖아요. 학창 시절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 그 친구들과 내가 서로 소통했던 시간들이 기태, 동윤이, 희준이처럼 굉장히 말 토시 하나의 그런 어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들이 다르잖아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이야기한 게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인 부분들이 오해가 생기고 나는 과연 타인에게 어떤 내 생각을 말로서 전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부분을 나는 한 번쯤은 깊게 고민하고 말을 내뱉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영화를 또 보시면은 그런 현실로서 이제 삶에 다가오는 그런 또 깊이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한번 보지 않을래? 라고 한번 추천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감독님께서 멀티를 잘 못한다고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귀가 안 좋아서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귀가 좀 많이 좀 가는 귀가 좀 먹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정도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제가 마음에 그러니까 보통 많이들 이렇게 소통할 때 소통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소통이 어려울 이유가 없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나같이 가는 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다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데 왜 소통이 어려울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를 지키려고 공격적인 마음에 없는 말들, 공격적인 말들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게 단지 미성숙함에서만 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연약함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나이가 들면 될수록 더 생기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도 굉장히 많은 오해와 소통의 부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소통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에게 어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제 고립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그린 영화였고 그게 뭐 학생이든 아니든 어른이든 뭐 선생님이든 그런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자기 와이프하고 봤는데 와이프하고의 관계를 봤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학창시절 얘기를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상황들이고 보편적인 어떤 갈등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점에서 좀 이렇게 열어놓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거 학생 영화고 미성숙한 애들 얘기가 이렇게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선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나라는 사람
같이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이 영화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여쭤보신 거죠. 저는 뭐 저는 제가 굉장히 슬플 때 막 신나는 음악 들으면 더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이게 진정성 있게 제가 보고 싶은 영화 맞았다고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은 제가 위로받고 싶어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렇게 좀 조금이나마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외로움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이 영화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 영화가 조금이나마 위안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앞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도 2011년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왔는데, 되게 제가 그때도 GV를 좀 여러 번 봤었는데, 그 당시에 이재훈 배우님이 안 계셨을 때, 감독님이 막 제가 너무 무섭게 이재훈 배우님을 디렉팅해서 이재훈 배우가 자기를 엄청 무서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되게 아름다운 추억이었던 것처럼 그게 바로 미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분의 관계를 어떤 관계 굉장히 좋죠, 당연히. 그때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의도적으로 많이 했어요. 연기 디렉팅을 하는 데 있어서 디렉팅을 하는 척하면서 막 머리를 잡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행동들을 일부러 했어요. 왜냐면 자극을 시켜야지 그 장면에서 더 이렇게 더 좋은 연기가 나올 것 같았고 의도적으로 다른 배우들은 다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해도 그냥 저희 그냥 냅뒀어요. 근데 이제 이재훈 배우만큼은 제가 계속 이렇게 코너를 몰고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아까 연기 디렉션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안 했는데 다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기태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훈이라는 배우에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제가 잘못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저를 이해를 해주고 잘 같이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더 잘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촬영 현장 뭐 또다시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게 되면 또 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평생 최대한 잘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뭐 그때 촬영 당시 희낙낙하고 촬영 좀 올 때마다 너무 즐겁다. 이 기태라는 인물을 연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행복해 라고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갈 때마다 뭔가 하나의 짐을 가득 싣고 촬영장에 가는 기분이었고 촬영장 안에서도 분명히 같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웃으면서도 이렇게 촬영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인물에 있어서 중점적인 부분은 고립과 외로움이기 때문에 그걸 제 실제 삶과 같이 가져간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척을 하는 수도 있잖아요. 나 외로워, 나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런 척을 한다는 게 화면을 통해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때 좀 제 스스로도 충격을 몇 번 받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분명 한다고 했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모니터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제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좀 많이 충격이었고 그래서 제 삶도 촬영이 시작되고 끝나면은
일상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인물로서 살아간다는 거, 네, 그 부분을 느끼다 보니까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를 완성시키고 보여드리는 분들께 온전히 다가갔다라는 동의를 얻은 부분에 있어서 이래서 영화를 하는 거구나. 보상을 받는다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의의를 찾았다. 그리고 그렇게 작품을 남긴다는 것이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발자취거든요. 그거에 정말 큰 하나의 지금 계속 이 배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버팀목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들을 지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네. 이쪽 블로그 한 번도 질문 못했거든요. 지금 관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고요. 여기 저 순서에 상관없이 이쪽 지역에 마이크를 안 들어가지고 여기 네, 저는 오늘 처음 보러 왔는데 죄송합니다. 30분밖에 못 보고 끝났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활동하시는 걸 보면 드라마나 좀 고지전 이런 거 상업 영화를 찍으시잖아요. 네. 근데 독립 영화에 대한 다시 생각이 좀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랑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못 봤잖아요. 근데 독립 영화나 단편 영화를 보면 보통 여백을 많이 두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생각하라고 주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생각하는 여백이 있다면 어떤 여백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백이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독립영화를 이건 독립영화야 이거는 상업영화야 이 어떤 소위 말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제가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찍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편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들로 저의 어떤 필모그래피를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독립영화, 뭐 저예산 영화. 그 작품이 좋다면 언제든지 저는 할 의향이 있고 그런 작품을 또 찾고 있고 내가 스스로도 그런 작품을 생각을 해서 내가 좀 더 추진력 있게 또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부단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백에 대한 부분, 글쎄요. 분명히 그 여백이 또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 보는 이들이 딴 생각이 드는 여백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 저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긴 호흡과 시간을 차분하게 두고 관객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끝났을 때 그런 여백을 생각했을 때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차분한 호흡 혹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줬구나 영화 속에서. 네. 그렇게 다가가길 바라는 거죠. 네. 그 순간에 갑자기 핸드폰이 보고 싶어서 꺼내고 문자를 하고 그렇게 뭔가 방해를 하고 싶은 여백은 좋지 않은 여백인 거죠. 네.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재훈 배우가 독립영화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해요. 이재훈 배우가 독립영화 시나리오를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독립영화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자가 더 들어가고 또 영화가 사이즈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예산 영화라고 할 수는 있어서 뭐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 저 구분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업영화의 기준은
분명한 거는 독립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게 독립영화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분명히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이렇게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면은 그 규모를 떠나서 그냥 하고 싶어하는 친구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캐릭터를 잘 찾아서 그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잘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여백, 영화의 여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영화의 여백. 저는 영화의 여백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영화는 굉장히 무책임한 영화들이 있죠. 관객의 보스로만 남겨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이해 못하는 거를 억지로 강요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백이라는 게 오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백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영화에서 그리고 그 여백을 통해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는 생각이 예를 들면 장면 장면에 실시간이 아니잖아요. 편집이 돼 있고 그 중간중간 장면마다 여백이 있어요. 그걸 채워나가는 관객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자기의 나름의 호흡과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도 관객 각자의 몫이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여백을 자기의 감정으로 채워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상업 영화, 그러니까 흥미로운 대중 영화인데 굉장히 여백을 잘 쓴 영화를 예를 추천을 드리자면 사랑도 통역이 되네요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스칼렛 요한슨, 빌 머레이가 나오는 그 소피아 코플라 감독님의 영재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끝을 보면은 헤어짐이 있고 그 헤어짐에서 이렇게 그 빌 머레이가 스칼렛 요한슨한테 어떤 귓속말을 해요. 귓속말을 통해서 둘이 어떻게 보면 불륜 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귓속말을 뭐라 이렇게 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헤어지는데 거기서 만약 들렸다면 굉장히 그 장면이 끔찍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미국 돌아와서 다시 돌아보자. 영원히 못 보다도 우리 항상 서로 생각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관객의 몫으로서 남겨놓고 귓속말에서 끝나는 그 여백 자체가 저는 각자 관객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목표가 더 커지고 그 감정 자체가 훨씬 풍성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의 여백이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